안녕하세요. 민진아입니다. 매주 이 시간이면 당뇨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또 여러 사례자분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병원 내부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대표적인 당뇨병의 치료법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그 효과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편적인 당뇨 치료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편적인 당뇨병 치료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뭐 이런 걸 들죠. 이쪽 치료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은 정말 불치의 병이다. 완치가 안 된다. 합병증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더라고요. 절망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5년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2, 3년부터. 그런 점에서는 환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처음부터 좋은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각각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먹는 약의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듯이 하루에 3번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3번 먹는지도 하고 뭐 긴 작은 시간 한 번 먹어도 되고 2번 먹는 것도 있고 또 한 번에 하나 먹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 먹는 게 아니고 뭐 2알, 3알 먹고 시간 가면 또 증가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보통 가장 간단한 치료 방법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먹는 약의 불편한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에 3번 먹고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나빠지는 치료인데,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잘 알아야만이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먹약을 먹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양으로 시작해 이렇게. 하나를 먹다가 2알 먹다가 양이 좀 증가되죠. 네. 그 얼마나 좋게 2알 먹게. 만알 먹다가 하나를 먹다가 2알 먹다가 3알 먹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값이 무려 3알 먹게 되면 6배 증가하는 거예요. 제약해서는 6배 매출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은 그만큼 더 많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환자들이. 네. 그걸 똑똑하게. 나중에는 췌장을 다 망가지니까 인슐린까지 먹다가 결국은 좀 더 높은 강도로 가가지고 사망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하버드대 나온 미국 당뇨병 연구재단의 회장이 책을 쓴 걸 보니까 먹는 약 치료는 실패하기 위한 치료다. 실패를 위한 치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알 먹다가 하나를 넣고 또 안 되면 2알 넣고 다른 종을 또 넣고 3알 넣고 낮에 끝까지 인슐린. 그러니까 그 실패를 조장하는 치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많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똑똑하시면 돼. 바로 그것입니다. 네. 네, 이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약의 양도 증가해서 먹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인슐린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슐린 주사 치료는 하루에 1번이나 2번 인슐린 주사 맞는 거예요. 혹은 식전에 또 맞고. 그리고 하루에 2번 내지 3번 혹은 4번 바늘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바늘 찔려서 귀찮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은 그 치료 방법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또 하루에 1번 맞는 방법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피부에 들어서 인슐린 들어가게 되니까 인슐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네. 적게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근데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인슐린이 조금 나온 거예요. 정상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고 또 떨어지게 돼. 이렇게 이렇게 리듬이 있는 건데. 한 번 막으면 대포형 인슐린이거든요. 장시간형 인슐린이라고요. 한 번. 이런 인슐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 만들지도 않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대포형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결합시켜요. 그래서 24시간이니까 비정상 인슐린이죠. 그래서 인슐린을 이런 식으로 공파가 한답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때는 저혈당, 이때는 고혈당 오겠죠. 네. 그래서 저혈당하고 고혈당이 되니까 인슐린 주사 맞는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이 올바른 치료가 아니라서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가끔 맞는 예방주사도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방법 면에 있어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하루에 2번 내지 3번 맞고 4번 맞아야 되니까 이 주사법은 영 다른 치료죠. 그거 혼동하지 말 것이 인공췌장기요법과 인슐린주사요법은 완전히 다른 치료입니다. 아주 100배 다른 치료예요. 똑같은 치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착각하더라고. 완전히 다른 치료예요. 아주 많이 보여주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치료. 네. 오늘 환자 얘기도 그런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인슐린 펌프 치료 역시도 처음 부착할 때는 바늘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영 다른 치료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상당히 오래된 나온 논문인데 인슐린 주사 시와 같은 인슐린을 인슐린 펌프로 치료했을 적에 혈당 인슐린 주입량의 흡수량의 변동. 여기다 한 번 맞고 또 한 번 맞고 할 적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슐린 주입의 흡수량이 바뀌니까 혈당치도 바뀌죠. 현대의료본 연구에 보면은 똑같은 인슐린 줬는데 인슐린 보면 이렇게 48시간 동안 줄어들어요. 이게 평균치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어요. 흡수량이 이렇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느리게 흡수되죠? 이쪽 빨리 흡수되죠? 그러니까 혈당치도 보면 이게 혈당치인데 평균이 26냐면 요 정도 되는데 그것이 50% 플러스 마이너스 50% 바뀌니까 적게 들어왔을 때 혈당이 굉장히 높고 떨어질 때 굉장히 떨어지죠. 같은 인슐린 양을 같은 곳에다가 같은 음식을 먹고 넣었어도 맞을 때마다 혈당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혈당치가 평균이 100이 되는데 어떨 때는 50mg%, 50. 어떨 때는 150이 올라간 거예요. 또 200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슐린 주사 치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혈당치가 높거나 낮거나 막 저혈당 오고 그 다음날 고혈당 오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건 이제 영어로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서브큐테니어스 인슐린 인퓨전이라는 게 인슐린 펌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인슐린 펌프 치료 시는 피부에서의 인슐린 흡수량은 매번 주입할 시에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 주일량 인슐린이 차이밖에 없어요. 아까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당치가 아주 고르게 조절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해지죠. 단지 똑같은 인슐린을 장시간 인슐린 맞고 하루에 3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인슐린 펌프가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플러스 3% 0 차는 차이. 그래서 혈당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자기가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싫어서 아프기 싫어서 기계로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피부를 통해서 계속 인슐린 천지에 들어가면은 그 피부가 들어가 있는 쪽에서 인슐린 들어가는 그 관계가 그 피부에서의 그 역학적 관계나 그 그러니까 플루이드 관계가 아주 정상 유지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그럴 때 주사를 맞는 거랑은 아주 다른 치료라는 걸 아셔야 돼. 네, 박사님 설명 들으니까 인슐린 주사요법과 인슐린 펌프 치료는 아예 원리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각 치료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천의 한 식당. 올해 나이 58, 식당 주인인 이태수 씨는 약 3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데요. 한 10여 년 전서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처음에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셨나요? 그 당시 식전에 한 180에서 200, 식후에는 한 350에서 400 정도 나왔었습니다. 쭉 이제 알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이제 심근경색에 와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위험했던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기면서 더욱 당뇨 치료에 신경을 썼지만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고 합니다. 제가 당뇨를 처음 이제 알았을 때 한 10kg 정도가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을 먹고 나서 정상 체중이 됐다가 한 2달 정도 만에 한 8kg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심근경색 수술도 했고,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도 이제 약을 계속 먹었는데 정상 혈당이 유지가 안 돼요. 계속 식사량을 적게 먹고 운동도 진짜 식후에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다 운동을 했는데도 식후 혈당이 안 떨어져요. 현재는 그렇게도 잡히지 않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 2년 전 치료법을 바꾸면서 생기기 시작한 변화라는데요.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가 해오고 있는 치료 방법은 바로 인슐린 펌프. 처음에는 한 반알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한 알 반 정도까지 먹었습니다. 약이 계속 늘어나서 약 갖고 조절 안 되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인슐린 펌프 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막상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심근경색 와가지고 그때는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치료 후 이태수 씨는 줄었던 체중이 회복된 데다 인슐린 주입량도 절반 이상 줄었다는데요. 식사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일단 혈당이 거의 뭐 정상인들처럼 나오니까 몸도 체중도 많이 늘었고 뭐 체중 늘는 게 제일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체중이 이거 하기 전에 52kg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지금 60kg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20단위 이상 식사량을 넣었었는데 지금 10단위 넣고 있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요거 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당화혈색소가 9.7이 나왔었는데 이번 검사에서는 6.3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수십 년간 고생했던 시간들을 떠올릴 때면 좀 더 일찍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찾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는데요. 제가 받아들이질 못했죠. 뭐 인슐린 펌프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합병이 오고 나서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생각해서 달았습니다. 네, 그때 다셨으면 이런 후회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오히려 좀 일찍 했으면, 서둘러서 했으면 더 합병도 안 왔을 것 같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몸이 직접 좋아진 걸 느끼니까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하는 게 인슐린 펌프 착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수십 년간 먹는 약으로 치료를 받아 오시다가 결국엔 합병증으로 심근경색까지 오게 됐고요. 그 뒤에 인슐린 펌프 치료로 전환하셨다는 분인데요. 보통 이런 저런 치료를 해보다가 안 될 경우, 그러니까 당뇨병 말기에나 하는 게 인슐린 펌프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보세요. 1년 이내 온 사람은요, 완치율이, 완치율은 췌장이 다 났다는 얘기가 망가졌다. 48%예요. 2년, 9년 늦게 왔잖아요. 조금 늦게 왔잖아요. 그런 거는 한 반수 정도. 그 다음에 6년, 10년은 한 30%, 10년, 15년은 20%.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1년 후에 보니까, 7호 1년, 20번 1년 보니까 난율이 증가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하는 게 아니라 초기 때면은 당뇨병이 낫는데, 합병도 예방되고, 다 좋아지는데, 이렇게 좋은 치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합병증이 오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 그 치료 효과도 또 확연히 다르다고요. 그럼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혈당치가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게 혈당치의 장기 혈당치, 상기 혈당치 평균인데 6.5번수 이내로 들어와야만 합병증이 안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1299명 당뇨 환자 조사해 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맨 처음에 혈당치가 높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8.5%를 계속 유지하는데 26년 동안 그렇게 유지하고 25년 동안 치료해봤자 6.5% 유지하지 못해요. 혈당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10년 되면은 눈도 멀고 콧바람도 안 보여지고 전부 다 나빠지니까 어떻게 해서요? 합병증 오죠? 혈액 투석하게 되죠? 눈도 망가지죠? 그런 병원은 굉장히 이익이 되겠죠. 그죠? 환자는 손해를 보고요. 그 똑똑히 아십시오.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경우에 보면은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이것도 옛날 기존 인슐린이라는 건데, 기존 인슐린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이게 720명인데, 미국의 26개, 당뇨병 센터에 한 결과예요. 10년 동안 보면 당화혈색 정상화되는 거 있죠. 혈당 정상화되는 걸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 이런 인슐린 펌프가 조그만 기계인데, 50g 되고, 조그만 기계인데, 이걸 달고 치료한 경우에는 처음과 똑같았어요. 9% 정도 했는데, 아까 10개 의과대학에도 합치면 한 9.9% 됐어요. 그 인슐린 펌프 치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5% 3개월부터 계속 유지하죠? 저쪽은 25년간 8.5% 유지했죠? 그 과학적으로 어디가 좋습니까? 이쪽은 합병증 안 와요. 10개 의과대가 8.5%니까 틀면 합병증 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려면은 여러분 목숨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치료자가 여러분을 문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 이 치료 원리가 다른 만큼 그 효과도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을 직접 가서 찾아봤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실제 병원을 찾아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거든요. 앞서 만났던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치료를 시작할 당시에 비해서 인슐린 주입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입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당뇨병이 호전되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당뇨병 상태가 호전됐다, 이게 약화됐다, 원인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 환자는 맨 처음에는 지금 한 40단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게 들어가나.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한 6개월만 돼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인슐린 주사법은 어떤지 아세요? 계속 올라가요. 영 다른 치료예요. 진짜 주사 찌는 거랑 인슐린 펌프는 영 다른 법입니다. 당뇨병은 완치 안 되는 병이 아니라 완치되는 병이에요. 단 조건은 올바른 치료를 환자가 선택했을 적에는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치료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 자체도 치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 인슐린 주입량이 좀 많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많고 적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좀 인슐린 값이 좀 많이 든다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렇죠? 사람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인슐린 양이 진짜 줄어든다는 것은 아까 말한 췌장 회복하는 거고, 인슐린 소비량이 한 달에도 반이라도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초기 때 오게 되면은 췌장기를 굉장히 빨리 회복해가지고 1년 이내,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완치돼가지고 인슐린 펌프 완전히 떼게 돼가지고 인슐값이 1.1% 안 들어요. 병원도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도 예방되고 완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내용들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재발을 잘한다고 하던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로 완치된 후에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뇨병은 재발 잘 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치료했을 적에, 이 치료 방법 다를 적이고, 인공체작으로 날 적에는 재발을 상당히 안 하는데, 거의 없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뇨병 치료가 구식 치료와 인슐린 펌프 치료를 갖다 혼동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 다른 거거든요. 한번 낫게 되면은 재발하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재발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술 막 먹고 잠 안 자고 하트 치고 이런 사람만 재발하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재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발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착하게 살고 그죠? 운동도 잘하고 음식 잘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면은 재발 않고 계속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당뇨 합병증 때문에 먹는 약의 종류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로 바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히 바꿔도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요새 논문 나오는 거 보면은 먹약 치료하는 것은 실패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다. Treat for failure예요. 실패를 위한 치료다. 인슐린 펌프를 치료하면은 체장이 회복하니까 인슐린 하나만 갖고 그 양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먹는 약을 먹으면 치장률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먹는 약을 점점 증가시킨 거 아니에요, 종류도 그죠? 그때라도 빨리 대거 반성하고 빨리 인슐린 치료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완치된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어느 경우든지 체장이 나빠지게 만든 건 체장이 살아있으니까 나빠졌다 할지라도 인슐린 치료야만이 근본적으로 당뇨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 치료했다는 걸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방청객분들께서 궁금해했던 내용까지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대표적인 당뇨 치료법들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사실 어느 치료가 가장 좋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게 맞는 치료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맞는 얘기네요. 여러분 몸은 정말 이 세상에 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것이 먹는 약이 점점 증가하면서 신경합병증 오고 눈도 망막증이 오고 신장에서 단백질 나오기 시작한다 합시다. 우리 몸이 망가지는 길로 접어선 거죠. 그럼 그 길을 계속 가면은 틀림없이 더 구렁텅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3만 명 정도 하고 있어요. 보면 전부 다 건강해져가지고 자기 생활 아주 잘 치료하고 지금 이 환자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옛날 치료하다가 나빠진 다음에 했는데 지금 더 훨씬 좋아졌죠? 네. 그리고 초기부터 나빠지지 않을 때 하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아시고 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때 해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당뇨병 치료는 특히 인슐린 펌프 치료는 말기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기에 하는 게 좋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병이 좋아서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을 거란 희망이 없어서 그냥 현재의 치료만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